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까지 적폐로 규정한 민주노총,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올해 민주노총의 투쟁 계획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분단 적폐로 규정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군요. 한미동맹, 주한미군, 이거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 그래서 적폐로 규정한 민주노총이다. 노조의 영역에 이런 내용이 과연 들어가는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겠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좀 봐주시죠. 두 장의 사진인데요. 모두 장소는 목포입니다. 요즘 목포가 때 아닌 관심을 받고 있죠.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가 목포를 찾았는데요. 목포 수산식품 수출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그 장소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 사진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있는 대이동, 목포 대이동 일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포를 둘러싼 논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걸까요? 옆에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광화문을 재조성한다는 계획, 설계 공모를 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동상 문제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순신 동상을 이전한다는 계획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얘기를 박원순 시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했군요. 이순신 동상 안 옮길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 광화문 재조성과 상관없이 시민들이 원한다면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큼지막하게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낙제점, 박상기 법무장관 3년차 개각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업무평가, 그리고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가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 지연 등이 이유인데, 그래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장관 살생부 1위에 올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문제는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박상기 장관만 교체할 때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 사법개혁 같이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불발됐다고 장관만 교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각폭을 키워야 국정쇄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를 보시면요.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에 따른 조치거든요. 기상청과 환경부 함께 25일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야에선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성과는 미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정웅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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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이슈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손혜원 목포 회견.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10억 달러 내라.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탁현민 행정관 후임은 전직 PD일까? 이런 보도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승태, 오늘 운명의 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경제 주제가 딱딱하다는 이유로
많은 시사 프로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아침에 매일 경제는 좀 다뤄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자, 첫 번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6년 만에 최저 성장. 머쓱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시죠. 지난해 성장률이 2.7%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수준은요. 2012년 이후 최악입니다.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성장을 한 셈입니다. 6년 만에. 그런 상황에서 소득은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3만 달러, 그러니까 2만 달러에 올라선 지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 성장, 그리고 첫 3만 달러 돌파. 뭔가 좀 상반되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 셈이에요. 자, 그리고요. 올해 반도체 산업 역시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제정책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장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재정을 풀어서 떠받친 성장률. 방금 소개해드렸던 지난해 성장률 2.7%. 재정을 풀어서 떠받쳤다. 그런데 올해는 수출 동력이 약해져서 더 암울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인데 보시죠. 이 부분입니다. 수출 회복이 더뎌서 지금과 같이 재정만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돈을 계속 투입을 해서 성장률을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김산일 시사평론가. 네. 경제 성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2만 달러에 올라서 3만 달러가 된 지 이제 12년이 걸렸고요. 네. 그리고 올해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 좋지 않습니다. 네. 왜 안 좋은 걸까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우리 경기가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가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제 경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기도 예.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경제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중국 경기 자체가 이제 하강되니까 시장이 좁아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이제 금융 위기로 유럽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금융 불안정으로 예. 전이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 심리가 국제적으로 좋을 수가 없고요. 국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을 적기에 못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산업 구조 조정이라면은 이른바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해내고 잘 안 되는 분야는 좀 축소를 하고 그리고 성장 있는 기존의 분야도 이제 생산성을 늘려가고 예.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 그런 부분이 적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예. 반도체를 빼고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반도체마저도 지금 경기가 꺾었다는 근데 얘기가 이제 나와요. 반도체마저도 지금 경기가 지금 이제 그 최고점에 달아서 예. 꺾이는 이제 시점에 이제 도달했다. 이런 게 예. 이제 또 경제 심리를 또 불안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 작년의 예측치를 보면 작년 4월에 3.0%에서 예. 7월에 2.9, 그다음에 10월에 2.7%까지 예.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대부분 2.6%나 2.7%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년 전망치에서도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떠받치는 게 이제 재정으로 떠받치고 예.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정으로 떠받치는 거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예. 이거마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그나마 버팀목일 수 있다.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것이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재정이 이제 뭐 무작정 여력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정부가 돈을 투입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한 부분이네요. 3년 정도는 있다라고 국제기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또 하강을 하면 3년의 여력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빨리 산업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할 일은 그런 부분에 있는 거겠군요. 이런 징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예. 보시면 알겠지만 기사에도 재정 승수 효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1을 투입하면 예. 돈이 들어가면은 돈이 돌면서 여기에서 100이 쓰이면 나머지로 70이 흘러 들어가고 뭐 50이 흘러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게 승수 효과로 해서 돈이 돌면 이른바 정부에서 종종 얘기하는 마중물이 되는 셈이네요. 1을 넣으면 그게 이제 2, 3, 5, 뭐 7 이런 식으로 승수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재정을 투입했을 때 승수 효과가 1에 못 미치고 그런다는 1을 겁니다. 넣으면 그게 2, 3까지 커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민간에서 재투자나 소비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재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작년 상반기에 깔려 있는 그 시중의 현금만 봐도 그 M1이라고 해서 완전 현금인데 M1만 봐도 작년 상반기에 700조, 870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M2가 이제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건데 그거는 거의 2,700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유동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 승수 효과가 1을 넘을 수 없는 게 이게 쓰여도 그다음 투자처를 찾아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경제도 이게 산업구조 조정이나 공정 경제를 만들어서 그 마중물을 넣었을 때 펌프를 작동하면 펌프가 작동해야 되는데 펌프가 고장나 있는 상태로 고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이런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바치는 거는 뭐 맞는데 이를 투입해서 그게 2, 3, 4로 커져야 되는데 그게 커지지 않는 상황. 거기에 이유가 있다. 이런 설명인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를 같이 떠받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낫다던 스카이도 취업 한파. 요즘에 스카이라는 단어 많이 드시죠? 뭐 일부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또 하시는데 이른바 명문대를 상징하는 내용이죠. 스카이도 취업 한파다. 그리고요. 기계공학과라고 하면 이른바 공대에서도 취업이 잘 되는 과로 알려져 있는데 취업률이 10%포인트 하락했다는 겁니다. 통상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기계공학과는 크게 학교와 상관없이 한 8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을 한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70% 겨우 넘기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대 취업률이 4년 사이에 71%에서 60%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68%.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63%인데 2011년 이후 최악이다. 가장 낮은 상태다. 그리고 인문계보다 공대의 취업률 하락폭이 더 커졌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공대가 취업이 잘 됐는데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단적으로 기계공학과의 경우 10%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런 내용. 취업 참 어렵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 보시죠. 자, 불황 속에 국민들이 지금 어느 쪽에 의지를 하구나. 의지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네요. 불황 상품, 로또, 복권은 좀 힘들 때 좀 뭔가 운을 좀 기대면서 그냥 해보는 이런 상품인데 불황 상품 로또, 작년에 판매가 최대로 팔렸답니다. 최대 호황이었다, 로또는. 4조 원 가까이 팔려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1인당 8만 원 구매한 셈입니다. 1인당 8만 원. 대단히 많은 액수입니다. 작년에 4조 원 가까이 로또가 팔렸다. 두 가지를 봤습니다. 취업 참 어렵게 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복권을 사고 있다. 자, 조은과 위원님. 3만 달러의 그늘일까요? 좀 우울한 기사입니다. 경기 지금 어려운 국면이라는 것은 뭐 익히 다들 알고 있고 또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왔고 앞서 이제 기사에서 특히 이제 공대외 취업률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엔 우리 주력 업종들 예를 들면 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뭐 주력 업종들이 상당히 좀 그렇죠. 우리가 제조업이 쉽지 않은 국면, 제조업 중심의 쉽지 않은 국면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역대 뭐 취업률이라는 건 뭐 어느 때나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냥 예. 특별히 그 제목을 뽑은 데는 아마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있죠. 외생 예. 변수도 있고 뭐 내생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의 어떤 뭐 지금 경기 둔화 예. 움직임, 그다음 미중 간의 지금 무역 충돌 예. 이런 어떤 파급 효과 때문에 올해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 점을 이제 우려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내에서 그럼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 저는 우선은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유보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못 찾는 겁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우선은 돼야 되는 것이고 예. 그 후행지수로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할 것이냐. 예. 오랫동안 얘기돼 왔던 게 규제 문제입니다. 규제. 예. 규제 완화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문제,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좀 같이 좀 맞짱을 들어줘야지만 예. 이게 뭔가 풀리는 국면인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사실은 올해 내년 이제 이후 다음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 뭐 경제의 어려움이라는 게 뭐 단기 처방으로 될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럼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이 뭔지 이 점을 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앞서 얘기한 규제가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정기적으로 주재를 하면서 이걸 풀어나가야지 외침으로 되질 않거든요. 이게 현장에서의 목소리 또 현장 예를 들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의 예. 공무원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고 또 뭐 지난 한 2년 동안 또 주도적으로 했던 남북 문제 이런 걸 통해서도 경제 예. 문제의 실마리를 새롭게 찾아간다든가 예. 예를 들면 뭐 소통이 왕래되면은 뭐 예. 또는 여행이라든가 뭐 예. 관광 수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다른 측면에서 발생을 좀 하겠죠, 그런 게. 그렇죠. 적극적으로 다 좀 이게 뭔가를 벗어날 수 있는 노력들 근원적인 이런 대비를 장기적으로 좀 해야지 단기간에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 바뀌어지지도 않고 저는 굉장히 움직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고 스스로도 R&D라든가 이 투자를 좀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성장 능력이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전통 제조업 외에 바이오 산업 이런 거 또 여러 요즘 뭐 젊은이들 관심 있는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뭔가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가는 노력들 이게 같이 돼야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좀 앞날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성장, 저성장으로 가는 게 이게 구조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 뭔가 큰 흐름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멀리 보고 깊게 보는 정책. 이런 부분이 지금 아쉽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